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 감독과 함께하는 영상 제작 기초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영상 제작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어떤 영상 제작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카메라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의 편집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다뤄볼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고요. 아마 뭐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로 애플사의 그 파이널 컷 프로와 더불어서 현업에서도 그렇고 취미나 뭐 유튜버들 여러 편집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어도비사에서 7일 정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월 결제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프리미어 프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퀀스를 만들고 파일을 임포트하고 그 파일을 타임라인에서 편집하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과정들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는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이제 효과를 입히고 렌더링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봐주시면 프리미어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맥 컴퓨터,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는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버전에 있으시다면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어도비사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경우라면 일단 동일한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왼쪽에 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창이. 일단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뭔가 기획을 했을 때 가장 큰 카테고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 여행을 갔다. 자, 프랑스 여행 스케치 영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프로젝트는 그 프랑스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대주제에 대한 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촬영된 클립을 모아놓은 폴더의 이름을 따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22 연습이라고 써볼게요. 일단 프로젝트 네임을. 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셨다면 이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셨다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저장될 공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본 파일, 그러니까 촬영한 클립들이 저장된 폴더 안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클립들 간의 파일 관리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오늘 연습할 예시 영상들이 담겨져 있는 폴더에 저장을 해볼게요. 저는 이쪽에서 클릭을 누르면 Choose Locatio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다른 폴더, 폴더를 정하는 곳이죠. 자, 여기서 전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3강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파일 1, 2는 제가 오늘 실습할 예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고요. 자, 일단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건 크게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설명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임포팅 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옵션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패널에 대한 각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 프로를 보시면 각각 사각형으로 여러 가지 패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장면만 보고도 굉장히 조금 난해하거나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찬찬히 따라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박스를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오른쪽 활성화 되고요. 아래쪽 마찬가지로 각 패널들은 클릭하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활성화된 클립들 안에서 또 탭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소스 탭, 이펙트 컨트롤 탭, 오디오 클립 믹서 탭, 메타데이터 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프로그램 탭이 있고, 자, 프로젝트 탭, 그다음에 타임라인 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은 먼저 이 프로젝트 탭, 왼쪽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탭이고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죠. 우리가 저장했던 2022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 탭. 여기에 일단 우리가 촬영한 파일들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파일이든 오디오 파일이든 각종 편집에 들어갈 소스들을 여기에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타임라인 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편집이 이루어지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편집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미리 보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을 보는 것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탭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소스 탭은 일단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펙트 컨트롤 탭을 활성화시킨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은 먼저 프로젝트 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우리가 촬영했던 클립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소스로 사용될 클립들은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소스들인데요. 이곳에 오늘 쓸 클립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일을 임포트한다, 뭐 임포팅한다, 불러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프리미어에서 클립을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상단에 있는 파일이라는 탭을 활용하고 여기서 임포트, 이걸 누르는 겁니다. 바로 파일 임포트. 이걸 누르게 되면 창이 하나 뜨고요. 우리가 불러올 클립들을 경로를 지정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가져올 수 있고요. 전 취소를 잠깐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축키죠. 자, 여기 보면 파일 임포트를 봤을 때, 전 맥이다 보니까 커맨드 I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컨트롤 I를 눌러주십니다. 임포트 할 때 I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바로 아까처럼 동일하게 불러오기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건, 우리가 가장 쉬운 건 드래그 앤 드랍이죠. 폴더에서 바로 폴더를 하나 띄워 놓으시고 바로 여기서 클립들을 프로젝트 탭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자, 임포트 탭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창이 뜨면서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파일에서 임포트하는 방법, 파일 탭에서 임포트하는 방법,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이지만 커맨드 I, 컨트롤 I, 단축키를 활용한 방법, 그리고 이 프로젝트 탭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폴더를 미리 띄워놓고 여기서 드래그 인 드랍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래그 인 드랍 방법을 통해서 일단 한 파일을 가져볼게요. 이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프로젝트 탭으로 쭉 가져오십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왼쪽에 촬영한 클립들이 쭉 정렬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이 클립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겠죠. 그러기 전에 앞서서 이 파일들이 어떤 해상도, 어떤 프레임 레이트로 찍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 2강에서 배웠던 프레임 레이트, 자, 초당 몇 장을 찍는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는가, 촬영이 되었는가, 이것이 결국 편집에서 활용될 타임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클립을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 말고 한 번만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여기에 이 동영상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은 촬영된 클립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1280720, 즉 HD 사이즈로 해상도로 촬영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4초 4초짜리 파일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23.976, 즉 1초에 24장 정도로 찍은 촬영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24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모든 클립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타임라인, 오른쪽에 있는 이 타임라인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라고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입을 하신 후에 파일을 불러오시고 그 프로젝트 탭에, 그리고 타임라인, 새로운 시퀀스, 뉴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편집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식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파일 탭에 들어가서 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기 보면 시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라는 것을 만드는 거고요. 이 시퀀스가 곧 프리미어에서는 타임라인을 의미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단축키는 커맨드 N, 컨트롤 N입니다. 눌러보면 자,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탭이 열립니다. 자, 보시면 또 좀 복잡하죠. 뭘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잘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한 가지 외워서 그냥 들어갈게요. 자, 어도비사에서 이렇게 많은 프리셋들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카메라로 찍었느냐,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편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미리 좀 세팅을 해 놓은 건데요. 우리는 보통 핸드폰으로 찍거나 뭐 패드로 찍거나 미러리스 정도로 많이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디지털 SLR이라고 하는 이 탭을 활용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080p, 480p, 720p 이렇게 세 가지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4K 편집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다른 탭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FHD 편집, 그러니까 1080p 편집 정도로 하실 거다라면 1080p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 촬영된 클립은 1280, 720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720p, 네, HD 해상도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는 아까 24프레임이라고 했죠? 자, 여기 24, 23.976에 되어 있는 동일한 프레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시퀀스 이름을 또 정해야겠죠? 우리 프로젝트 2022 연습이라고 정했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 어떤 이름으로 또 시퀀스를 만들 거냐라는 걸 정해주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안에는 시퀀스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여행을 가서 프랑스 스케치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통합적으로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찍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저 어디 뭐 몽마르트 언덕에서 찍은 영상을 따로 만들고 뭐 지역별로 혹은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는 거기에 맞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퀀스의 이름 또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냥 연습이니까요. 여기 연습 1이라고 적겠습니다. 연습 1이라고 적고 자, OK를 눌러 주시면 변화가 생겼죠. 자, 이쪽에 타임라인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공백이었는데 자, 타임라인이 생겨서 레이어가 총 비디오 레이어가 위에 하나, 둘, 세 개가 생겼고 오디오 레이어가 아래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습니다. 이 레이어는 영상을 계속 올릴 때마다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개가 끝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 세팅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프로젝트 탭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연습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생겼고요. 아이콘이 모양이 좀 달라요. 우리가 비디오 클립, 가져온 비디오 클립들은 요 비디오와 오디오 이 아이콘이 되어 있지만 이 시퀀스는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 타임라인이 아이콘화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퀀스 안에 이제 이 동영상 파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보면 자, 비디오가 올라가고요. 클립이. 그리고 이쪽 프로그램 탭에 이 클립이 재생될 수 있는 어떤 모니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탭들은, 이 패널들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조금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모니터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경계면에 있는 곳에 마우스를 딱 가져가 보면 마우스가 화살표에서 이런 식으로 가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쭉 늘어뜨리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게 되고 난 타임라인을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여러 모습들이 다 보여야 되니까 적당한 위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하려면 이 프로그램 탭에 있는 재생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4초 8짜리 파일 아까 보셨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재생 들어가서 끝까지 재생이 되어지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시퀀스에 있는 요 세로 막대기, 긴 막대기를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이 인디게이터는 요 끄트머리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이 영상을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면서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무겁거나 용량이 크게 되면 이 프리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파일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클립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쭉 어떤 거는 이렇게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위로도 본인들이 넣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들을 가져오면서 이제 편집을 하겠죠. 자, 편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클립만 사용하고 안 쓰는 클립은 잘라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재생해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그것과 여러분들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부분,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잘라서 지워내는 것이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오늘 한번 이 클립을 가지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할 때는 이 시퀀스 탭을 조금 넓게 쓰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넓게 이동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쓰는 이 툴들, 자르기, 붙이기 혹은 이동하기 툴들은 여기 툴바, 세로로 되어 있는 이 툴바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셀렉션 툴, 네, 요게 되겠고요. 단축키는 V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건 레이저 툴이라고 해서 자르기, 면도 칼로 되어 있죠. 자, 클립을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립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게 정교하게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하단에 있는 이 막대기를 끄트머리를 잡고 이 끝쪽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한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 클립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좀 정교한 편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단, 이 세로에 있는 막대들도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립들이 어떤 클립들이 사용되어졌는지 한눈에 좀 미리 보기가 썸네일화 되어서 보기가 좀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제일 앞에서 커팅을 좀 해볼게요. 자, 요 화면과 요 화면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우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다 보면 같은 걸 두 번 찍을 때도 있고 아니면 찍었는데 너무 같은 장면일 수도 있겠죠. 자, 이 화면과 지금 이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장면과 이 장면이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크기가 좀 다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우고자 하는 클립을 클릭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후에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해주면 지워지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좀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니까 키보드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복귀시킨 후에 클립을 누르고 딜리트 키, 네, 딜리트 키를 눌러주는데요. 맥에서는 백스페이스 키가 되겠고 윈도우에서는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클립이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립을 지우면서 이 앞쪽에 공백이 생겼죠. 그러면 영상을 재생했을 때 한참 동안 블랙 화면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첫 장면을 이 장면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여기가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클립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뭐 가져오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식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클립이 지금은 적으니까 네,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겠지만 클립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되게 어렵고 귀찮은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 리플 딜리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면 네, 전체 클립들이 앞으로 당겨져 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백을 없애는 걸 미리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립을 살려보겠습니다. 자, 커튼 어디서 자를 것인지 쭉 달리다가 태클을 하는 장면이 있죠. 여기서 너무 기니까 태클을 하고 한 2초 후에 난 여기서 자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클립을 자르는 방법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면도칼 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면도칼 툴을 이 인디게이터 근처에 가져가게 되면 찰싹 달라붙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 단축키는 V죠. V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 셀렉션 툴로 바뀌죠. 그것을 지우고자 하는 클립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른 후에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컷이 바뀌겠죠. 잘라서. 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자르고자 하는 데까지 위치한 후에 이 클립의 이 클립의 가장 끝단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아이콘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 상태로 쭉 앞으로 당겨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딱 가주면 네, 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네, 공백을 없애주면 되겠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자른다라고 한다는 건 영상이 아예 없어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영상의 앞, 뒤는 자른 부분은 속성상 살아는 있어요. 다만 이 시퀀스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랐다 하더라도 이 뒷부분을 다시 살리고 싶다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끌어오시면 살아납니다. 예, 만약에 잘라서 이렇게 지웠다 하더라도 다시 끝에서 쭉 끌어오시면 잘린 장면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촬영한 클립은 온전히 일단 타임라인 안에서 다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시퀀스 상에서, 이 타임라인 상에서 보이지 않게끔 지워주는 개념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또 오고요. 또 재생하다가
앞부분이 조금 흔들려서 싫어 라고 한다면 여기쯤에서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레이저 툴, 자, 자르고 자, 실렉션 툴 구른 후에 얘를 누르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쭉 다가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커팅.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자, 자르지 않고도 여기서 끊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이어의 개념은 가장 위에 있는 영상이 메인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도 일종의 이 아래쪽의 클립이 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자, 산이 너무 기니까 여기쯤에서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레이저 툴을 눌러도 되지만 우리는 아까 배운 이렇게 줄이는 툴도 활용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클립을 가져와서 붙여 보겠죠. 이런 식으로. 자, 붙여서 재생을 해 봅니다. 이상 없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론이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 살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다시 자르고 선택한 후에 지워주고 붙이고요. 자, 재생했을 때 끝까지 괜찮아.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비 오는 장면이 있죠. 비 오는 장면 많이 깁니다. 굳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잠깐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장면 여기서 앞에 뒤에 좀 잘라주고 얘만 가져올래 라고 되겠죠. 마지막 장면 쭉 봤을 때 이 장면은 멋있네. 쭉 다 살리고 싶어. 마지막에 여기서 끝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컷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클립들만 붙이고 또 잘라내고 하는 과정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자, 프리미어 프로를 켜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후에 자,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촬영한 클립이 있는 폴더 내에 저장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후에 자, 프로젝트 탭, 자, 왼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 탭에서 여러분이 찍은 파일들을 불러오고요. 이 클립들을 다시 시퀀스, 새로운 시퀀스를 만듭니다. 시퀀스를 만들어서 컨트롤 뉴, 새로운 시퀀스는 내 파일에서 뉴, 여기서 시퀀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 N, 커맨드 N 이걸 통해서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기고 자, 이 프로젝트 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래그 인 드랍해서 가지고 온 후에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면들만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자르는 건 레이저 툴을 통해서 자르고 실렉션 툴을 통해서 선택 후 딜리트 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까지 그냥 드래그 해주고 또 끝내고 싶은 위치에서 드래그 해주고요. 자, 이 공백들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리플 딜리트,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리플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쭉 이어나갈 수 있다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새로운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편집을 해보는 방법. 편집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불러오고 자르고 붙이는 방법까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편집은 정말 자르고 붙이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편집은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고 많이 덜어내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만 잘 살려서 편집을 해보신다면 아마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아마 핸드폰을 들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찍으시고 다양하게 여러 개 찍으신 후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만 취합하는 방식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들. 이 넌리니어 편집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나중에 찍은 것도 앞으로 가져올 수 있고 앞에 찍은 것도 뒤로 가져올 수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찍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편집의 여러 가지 트랜지션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편집의 기본이지만 조금 더 심화 단계로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렌더링해서 최종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